안녕하세요. 참 오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치주염증, 치주염, 참 오복 중에 하나인 우리 이의 건강,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40대 된 조리사 한 분이 음식의 맛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포도주도 먹고 좋은 포도인지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음식을 해놓은 것을 먹고서 평가하는 사람인데, 이제 틀리를 했어요. 이 평가하는 사람이. 때로는 큰 것도 있고 또 단단한 것도 있고, 그것을 맛을 보려면 씹어야겠죠. 그것을 씹다가 보니까 잇몸이 변형이 오고 통증이 오고 부종이 와요. 자, 그러면 틀니를 해도요, 아무리 큰 음식을 씹어도 잇몸이 튼튼하면은요 괜찮아요. 그리고 잇몸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씹으면 부종이 오고 잇몸이 변형이 오면서 심한 통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틀니를 한 사람들도 잇몸 안에 뼈가 들어있죠. 그게 상해요. 그 뼈가.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잇몸이 변형이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 자기 건강을 치료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씹질 못하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이 뭐냐 하면 치주염이에요. 근데 의사나 우리 과학자나 이 치주염이 찾아오는 원인을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신 치주염에 걸렸네요. 이렇게 그냥 치주염증에 걸렸네요. 그렇게만 알지, 잇몸에 치주염이 온 원인은 우리 이빨이라고 그럴까? 치아 사이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끼면은 그것이 세균이 번식해서 온다.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잇몸 사이를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 칸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놓으면요, 그리고 현명히를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와글와글하는 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걸, 세균이 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아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요, 엄청난 병균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다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약으로 아주 이를 굉장히 많이 닦지 않습니까? 아무리 닦아보세요. 치주염이 방지가 되나?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음식물을 씹어서 이와 이 사이에 끼인 것이 오염물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양물질이 아니고 오염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염물질이 되면은 유기물질이 그냥 살아있는 물질 같으면은 잇몸에 아무리 끼워도 세균이 번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염물질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낀 게 뭐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우리가 먹는 육고기, 이게 전반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유기물질이 뭐예요? 오염물질로 변했을 때 세균이 번식해요. 그러면 세균이 이 이빨 사이에서 자체에서 오는 세균이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섞인 병균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분해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빨 사이에 있는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오려고 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분해해 주는 건 좋죠. 그러나 그 세균이 우리 뼈세포를 아니면 잇몸 속으로 들어와서 잇몸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치주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잇몸이 박동이 안 돼요. 세균에서 들어오면은 음식물이 영양소, 포도당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세포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끔 완전히 그 세균이 독소를 내 가지고 노박동, 노배설을 시켜버려요. 그것을 박동하고 다시 배출을 할 수 있는 신진대사를 증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균이 자꾸 전명하고 우리 몸을 자꾸 치주염이 점점 더 올 수 있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잇몸과 우리가 상아질 그 치아를 썩게 만드는 물질이 과연 무엇이냐. 물이 고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간에 이제 예를 들고 설명하겠습니다. 간에 쓸개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염이죠. 그걸 간염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에 포도당이 들어오죠. 간에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간이 그 포도당을 포를 시켜버려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영양소를 혈액 속에 분해해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포를 시켜버려요. 갇혀요, 안 갇혀요? 갇히니까 자연히 세균이 고인물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간이 간염이나 지방간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 속에 포도당이라는 건 뭐예요? 유기질이죠. 그것을 무기질로 바꿔주질 체인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간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위장액이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위장이 분비가 된다라도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 소화를 못 시키죠. 그러면 그게 위장액이 위액 속에 갇혀야 안 갇혀요? 갇혀버립니다.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위염이 오고 위암이 찾아오듯이 우리 혈액 속에도 당뇨나 고혈압이 오면 왜 그래요? 혈액 속에도 우리 혈액이 갇히죠. 바깥으로 세포로 나가질 않아요. 그 갇힌 것이 바로 포로가 돼가지고 혈액 속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썩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염류가 결국은 결핍이 되니까 삼투압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잇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요. 우리가 이가 이렇게 보통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속에 잇몸 속에 이 침강이 있어요. 이 침강이 하루에 얼마를 분비하냐면 2리터를 분비해요. 엄청나게 분비하죠. 우리가 침이 없으면 말을 할 수도 없죠. 또 숨을 쉴 수도 없죠. 침이 없으면.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없죠. 그러면 2리터를 꾸준히 하루에 분비를 하고 또 여기서 자꾸 샘이 들어와서 또 분비를 하고 이러한 전환이 계속 분비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분비가 뭐예요? 박동이 되니까 분비되죠? 그러면 이 침, 여기에 이빨 사이에 우리가 이 오염물질이 끼면 세균이 번식해서 침강으로 들어가요. 그럼 침강에 지금 세균이 전명했다는 거죠. 그럼 이 속이 썩었으니까 이 썩은 균들이 이 상아질에 침투해서 이 이를 아주 썩어서 뽑아지게 하든지 통증이 심한 이 뼈를 다 갉아먹는 균이 세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주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속에 상아질 속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침강에 영양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것을 1.0%만 들어있으면 치주병이나 치주염증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주염이 오기 전까지는 봐요. 우리가 곡식을 먹죠. 채소를 먹죠. 과일을 먹죠. 육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먹었으면은 이것이 이 사이에 낀다. 그러면 이 세균의 밥이 안 되겠죠. 세균의 밥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 곡식 이런 데다가 영양염류,
다시 말하자면 조미료에 그 염량염류가 들어있는 조미료나 아니면은 우리 리퀴드맥 그것을 믹사해서 섭취를 하면은 여기 있는 세균이 오염물질이 아무리 여기에 이빨 사이에 음식이 끼더라도 이는 절대 상하지 않고 치주염이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했냐면요. 면봉으로 이렇게 이제 잇몸 사이를 문질러 가지고 이런 스라이판에다가 이제 면봉을 찍어가지고 놓고 생리식염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현명으로 들여다봤어요. 세균이 와글와글 하는 걸요. 리퀴드맥 한 방울 여기 떨어뜨려 봤어요. 세균이 죽나 안 죽나. 3초 만에요. 하나, 둘, 셋, 3초 만에 여기 있는 세균이, 여기 낀 세균이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세균이 여기가 번식을 못하면은, 영양염류가 들어있으면은 세균이 번식을 못하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침강에도 1.0%가 있다면은 세균이 번식 못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에 치주염이 평생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그 군인이 먹는 정제 같은 게 있어요. 좀 짠 성분이죠. 그거 다른 미네랄이 짠 성분이 50%, 미네랄이 50% 들어있는 그걸 한 개만 씹어 먹어요. 바로 빨아 먹어요. 밥 먹고 나서. 그러면 잇몸 사이에 낀 세균은 전부 죽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염물질까지도 또 이것이 이 잇몸을 뚫고서 들어가서 이 침강까지도 1.0%로 유지해 주니까 우리가 병든 치주염 같은 거, 잇몸이 변형된 사람, 이제 앞으로 틀니를 해야 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건강해놓고 틀니를 하든지, 우리가 잇몸을 고쳐놓고 임플란트를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 치주염병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염류 그 한 알이 0.7g 되는 게 한 5분 정도 빨아먹게 돼. 사탕처럼 빨아먹어 5분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고스란히 이빨, 이 빼앗기는 치주염보다 낫죠. 그래서 하루에 3알만 빨아 잡수시면 이 잇몸이 굳었던 거, 굳었을 때에 세균이 들어옵니다. 노박동, 노배설될 때. 이것이 필수지방산으로 바뀌니까 배설이 잘 되고 박동이 잘 됨으로 해서 잇몸은 절대 치주염 같은 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염고무의학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잇몸 질환의 건강은 수준이 어디까지, 수치는 어디까지 있느냐. 자, 영양염류가 우리 혈액 속에 1.0%가 결핍됐을 때 온다. 영양염류가 1.0%가 유지했을 때는 치주염이 절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질이 오염된 물질이 아무리 쌓여도 그것을 잇몸에 유익균이 와가지고 다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생명의 물질로 내주기 때문에 독소 같은 게 나오지가 절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그 임플란트 한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임플란트 하면은 절대로 치주염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아이 뭐 빼버리고 뭐 임플란트 하면 더 좋지. 이런 생활을 하는데요. 인공 치아기 때문에 통증이 없답니다. 잇몸이 이제 이 침강이 완전히 썩어서 잇몸이 변형되고 또 이에 그 속에 있는 그 치아 뼈가 다 썩어야 그때서야 그 임플란트 한 이가 두루루 떨어져 버린대요. 하나 둘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속에 피고름까지 이 손상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 소화가 안 되니까 씹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잇몸은 우리나라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 필수 지방산은 뭐냐? 여러분들이 갯벌에는 누가 찾아와요?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오죠? 그래, 그 바다에 갯벌이 2번씩 찾아오는 건 뭐예요? 갯벌이 그 바닷물 영양염류를 다 먹죠? 염분을 먹으면, 어떻게 염류를 먹으면 햇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와가지고 번식을 해서 그 물을, 오염물질을 다시 다 생명의 물질로 바꾸어서 바닷물을 옮겨주고, 바닷물은 다시 또 갯벌을 적셔서 2번씩 또 바다를, 갯벌은 또 이렇게 필수 지방산을 해서 오염물질을 또 먹어서 바다로 내보내죠. 이렇게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 몸도 음식을 섭취할 때 영양염류, 무기질을 섭취하면은 우리가 먹는 오염물질이 전부 분해해가지고 결국 생명의 물질로 바꾸어서 혈액 속에다 계속 넣어줘요. 그럼 혈액 속은 생명의 물질을 가득 유지하고, 바닷물처럼 유지하고 있죠. 이걸 어디에? 우리 침강에다 자꾸 넣어줘요. 이렇게 돼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바다의 갯벌이 필수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이 침강이 항상 영양염류, 무기 영양염류를 먹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치주염에 걸리지도 않고 이빨을 뽑지도 않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가 약간 흔들린다, 약간 이가 시리다 하면은 벌써 병이, 치주염이 온 것이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영양염류 결핍증이다. 이렇게 보시고 빨리 음식 속에다가 영양염류를 믹스해서 섭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탕 같은 정제를 빨아서 잡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이나 의사 없이 우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가 우리는 침이 나오는데, 그것이 1.0%가 된 영양염류가 된 침이 나오느냐, 그것이 결핍된 것이 침이 나오느냐, 이렇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0% 영양염류가 바닷물처럼 함유한 침이 나온다면은 치주염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40대가 90%가 치주염을 가지고 있답니다. 40대가. 그리고 30대, 그 다음에 30대가 60%나 또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치주염을요. 그래서 영양염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죠. 무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도 때도 모르고 치주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 약이나 의사 없이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영양염류를 음식물에 섭취하거나, 아니면 물에 타서 영양염류를 하루에 한 2리터 이상을 섭취하시는 분은 치주염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세 같은 이 꽃다운 아가씨들이 치주염에 왔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한쪽